안녕하세요, 예소방입니다. 오늘은 기술사가 말아주는 기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대부분은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자격증들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우리 댓글에 나는 기사 공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내용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지인분이 저한테 연락 오셔서 하는 말이, 왜 기술사 공부 방법에 대해만 올리냐, 기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달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사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사가 알려주는 기사 공부 방법 첫 번째 단계는 문답입니다. 문제와 답을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되는 게, 문제의 답만 보시는 거지 그 밑에 해설 진짜 너무 보고 싶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해설을 보는 과정이 아닙니다.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일단은 용어들과 좀 친숙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보기가 나오는구나, 이런 답이 나오는구나 라고 아셔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해설을 보지 않는다, 말 그대로 그냥 문제와 답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것입니다. 기사공부법 두 번째 단계, 문답해입니다. 이제 드디어 해설을 볼 자격이 생겼습니다. 문제 답에 대한 해설을 이제부터 읽어보시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왜 이게 답일까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암기할 거야,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게 왜 답인지 한번 읽어보는 수준으로 보시는 겁니다. 저희가 기술사 공부도 사실은 잦은 반복을 통해서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사시험도 회독수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한 문제에 투자되는 시간 자체가 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설을 다 외우려고 하다 보면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아, 이래서 답이구나 하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다음 회독할 때 또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왜 답이구나 정도로 하고 넘어간다 보시고, 해설을 봐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문제에다가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하고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사 공부 방법 세 번째는 두들기기입니다. 뭘 두드린다는 얘기일까요? 계산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계산기를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이 계산 문제를 푸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계산의 문제이다, 아, 이거는 그냥 계산기만 두드려도 알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경우에는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는 거고, 아, 이거는 계산 문제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 그냥 단순 계산이 아니고 여기서도 그 내용을 가져와야 되고 저기서도 조건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계산 문제다 하시면, 일단은 세모 표시를 하시고 답만 암기하고서 넘어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풀어보겠다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회독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에 투자되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사 공부 방법 네 번째, 확장입니다. 사실 이 확장까지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1번부터 3번까지가 전부 마스터가 된 다음에 우리가 세모 표시를 한 거 외에는 전부 내가 이해가 됐고 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때 확장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확장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의 방법 첫 번째는 기출문제의 양을 늘려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예를 들어서 5개년을 내가 암기하겠다, 5개년을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요 1번부터 3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그 5개년이 대부분 마스터가 되셨다, 이런 느낌이 드셨을 때 그거를 7개년, 10개년으로 늘리는 과정이 이 기출문제의 양에 대한 확장입니다. 확장 방법 두 번째는 세모 표시된 것들을 동그라미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됐던 거, 복잡한 계산 문제 이렇게 세모 표시하고 넘어갔던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 중에서 내가 지금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어려웠지만 지금 보니까 좀 이해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이 세모 표시를 동그라미로 만들기 위해서 이해하는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이거 1번만 해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고, 1번에서부터 3번까지만 했으면 합격을 무조건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CBT로 바뀌면서 기출문제의 양을 늘리는 게 좀 중요해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구획과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일반 승강기의 승강장, 2번 층별구획, 3번 용도별구획, 4번 방화 댐퍼입니다. 답은 1번이거든요. 우리가 1단계에서는 요 밑에 있는 해설을 애써 보지 마셔야 됩니다. 자꾸 보면 궁금하거든요. 보지 마시고, 아, 연소 확대 방지, 방화구획과 관계없는 거, 일방용 승강기, 승강장, 요렇게 두 개만 보고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최소한 3회독, 4회독 정도를 하고 계셔야지 일단은 1단계가 완료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가 완료되면 내가 어떤 능력이 생겨야 되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연소 확대 방지까지만 봐도
보기를 보지 않았는데 1번 일반 승강기의 승강장이 딱 떠오르시는 정도가 되면 1단계가 마스터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2단계로 넘어가는데 해설을 보는 단계죠. 지금 이렇게 보면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구역과 관계없는 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실제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왜 이거는 오답일까? 일반 승강기의 승강장이라서 안 되는구나. 여기 보면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해당이 되는구나. 비상용 승강기가 아니라서 오답이구나 정도로 보시는 겁니다. 회독을 반복할수록 이게 너무 쉬워지면 나머지 것들도 대략적으로 외워보시는 겁니다. 근데 암기할 때 주의사항이 내가 이거 암기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러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거는 사실 간단하잖아요. 층별, 면적, 비상용, 방화댐퍼, 방화문, 방화 셔터인데 이런 것들 내가 암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럴 때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해설에서 6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 3가지는 내가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3개는 암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그 3가지만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확장에 있어서는 만약에 내가 이 문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세모 표시를 하고 이렇게 문제에다가 세모 표시를 하고 넘어갔었다. 이럴 때 이 세모 표시한 거에 대해서 한번 파보는 겁니다. 어떻게 파보냐면 인터넷에다가 이 내용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왜 오답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걸 찾아본 다음에 내가 익혀지면 이거는 세모가 네모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전 단계에서는 사실은 인터넷 찾아보고 이런 시간은 좀 아까운 시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강의 듣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4단계 와서야 이렇게 좀 깊이 내가 이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볼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넘어가시고 기출문제의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기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기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기술사 준비생 여러분들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빨리빨리 기사 공부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